안녕하세요. 부자지리 진행의 이선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명절 후유증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를 해야 될 텐데요. 잘 복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하루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세워서 실천해 나간다면은 뿌듯함,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올해는 반드시 또 계획들을 이뤄낼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부동산 재테크도 그 계획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저희 부자지리와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해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부자지리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부동산 유망 지역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알짜 정보들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요청 시에는 전문가에게 연락처 및 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오직 시청자 상담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지리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 부자지리 1부를 꽉 채워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조민기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들하고 잘 보냈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올해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복 중에 하나가 또 재테크, 돈복이 중요한데 오늘도 알찬 정보로 시간을 꾸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꼭 알아야 될 꿀팁에 대한 정보를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조민기 전문가님의 부동산 팁, 그중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바로 주택이나 상가 쪽 기준으로 어느 기준을 가장 전문가님은 좀 중요시 여기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께 뭘 가장 염두에 두시고 이제 뭐 고르시나요? 라고 하면은 저는 역세권이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집을 볼 때 이 역세권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또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다. 전문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조민기 전문가님이 또 이제 연휴가 끝나고 약간 나른하신 분들을 귀를 쫑긋 눈을 번쩍 뜨게 해줄 그런 고급 정보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질문 한마디로 이렇게 여쭤보자면 역세권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지 아니고 꼭 전문가님이 또 들려주시고 싶은 꿀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 제가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 결국은 투자에 대한 부분은 가치인데 과연 그 가치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가장 또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이 역세권이거든요. 그만큼 역세권에 대한 투자 가치가 유망한 이유는 변화가 많다는 얘기인데, 자, 오늘은 과연 이 역세권에 대한 투자, 자,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공식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식인지 오늘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투자.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놓고 보게 되는 것이, 자, 하나가 인구가 많아져야 되는 거, 두 번째가 바로 이 변화.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그 가만히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인구가 많이 모여들게 되면 그만큼 투자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 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은 빨리 성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전하게 성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게 조금 두 가지가 이왕이면 두 가지 답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가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 원칙, 환금성, 수익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위치 그리고 입지, 바로
역세권이라는 점을 1차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자, 이게 조금 더 학술적인 거로 설명을 드리면, 역 주변, 역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경 내에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입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자, 보통은 250m권, 500m권, 항상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으로 보통 따지는데, 자, 이 이유는 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밀집되느냐에 따라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이 상당히 투자로서는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타이밍상으로 역 만들어지니까 투자하자. 어떤 분들은 역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투자하자. 자, 이게요, 처음부터 역이 만들어지는 계획 당시부터 해서 실제 기간에 따른 수익, 지가 상승 올라가는 가격대를 놓고 보면,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지만 100% 성공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릎이나 허리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보통 실시 설계 아니면 역사, 이 해당 지하철이 착공되는 이 타임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요번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수도권, 광역, GTX가 어떤 역부터 어떤 노선부터 추진되는지를 반드시 이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라는 얘기도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역세권 얘기하면, 자, 일반적으로 그냥 지하철역 있으면 역세권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자, 제가 오늘 공식 얘기를 좀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역세권은요, 자, 세 가지 타입으로 유형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진다는 걸 일단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서울권과 같은 대도시에 있는 바로 도시 내에 있는 역세권. 자, 두 번째는 도심은 도심인데 약간 구도심. 이 과거에 이미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지하철이 안 들어갔을 때, 그러면 구도심에서 약간 한 1, 2km 반경 내에 지하철이 새려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B유형. 아예 새로운 요즘 많이 하는 신도시 개발 있죠. 바로 이러한 신도시로 아예 도시와 지하철 교통이 같이 개발되는 바로 이 C 유형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거는 바로 A 타입, 도심권 역세권이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도심권 내에는 이미 도심권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보통 지하철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출입구로 놓고 보면 동서남북 출입구 쪽으로 결국은 인구가 밀집이 되기 때문에 출입구 주변으로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 그만큼 편중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쪽으로 편향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투자 가치가 유리하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B도심, B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 경기도 여주 같은 데도 보시면, 자, 여기 해당되는 이쪽 지역이 구도심, 여기가 여주 시내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에 여기에는 지하철, 전철이 안 들어갔었는데, 자, 요번에 경강선, 자, 우리가 보통 이 해당되는 이 지하철, 경강선이 들어가면서 여주역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는 구도심권으로 지하철이 못 들어가고요. 바로 옆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도심권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가 동쪽과 서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서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동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라 그러면 당연히 서쪽보다는 동쪽, 결국은 도심권에서 교통, 인구가 어떻게 편리하게 왕래가 되는 쪽으로, 그러면 이쪽 권이 역세권 개발이 된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C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은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서울권 주변, 특히 이 수도권 지역에 지금 신도시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신도시 안에 단순한 교통 호재, 고속도로 호재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지하철이라든가 GTX 노선이 만들어지는 노선에서는 과연 신도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편중이 될까? 자, 이것도요, 출입구 쪽을 보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생활 편의시설 중에 상업시설이 어느 쪽으로 많이 편중됐는지를 반드시 주목하라는 점을 좀 한번 예시 깊게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보통 역세권 투자 유형 중에, 자, 보통 역세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이 해당 지금 데이터는요, 보통 우리가 상권 분석이라 그래서 새벽 시간에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그래서
빨간색이 상권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의 분포도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영등포역이거든요. 자, 영등포역 앞쪽에 물론 상업시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빨간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편성을 보여 있고요. 노량진역도 지금 많이 돼 있고 신림역도 상당히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얘기는 같은 해당 지하철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에 상권이 더 인구가 더 많이 밀집되느냐, 이 점을 반드시 지켜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이 해당 지금 서부 쪽에도 보면 연신내라든가 불광역이라든가 가자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인구가 많이 편집되는 바로 이러한 역세권을 공략하라는 걸 반드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실제 상권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공약도 나오고요. 또 요번 6월 달이면 지방자치제, 그럼 해당 시장이나 도지사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자기 지역 내에 교통 편의시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러한 철도 노선들을 어떻게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느 지역을 보시느냐? 이게 바로 답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 아니거든요. 이런 계획이 들어가면 보통 한 10년 계획입니다. 자, 이미 GTX 노선 나온 지가 벌써 7년 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이제는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하나를 찍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장기적인 컨셉을 놓고 금년도 대선과 지방자치제 선거에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을 더 공략하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하는 방향을 잡으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도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다. 역세권 투자 공시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방송 보신 분들 꼭 메모하시면서 중요한 점 체크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방송을 보시면서 더 깊숙이 전문가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민기 전문가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죠. 주제가요. 부자들만 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인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호선 4당역 3번 출구에서 열립니다. 예약은 필수겠죠.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미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조민기 전문가의 시선을 따라 어디가 부동산 유망 지역인지를 속속들이 알아내는 시간입니다. 바로 조민기 전문가님은 어디를 왜 찝으셨는지 한번 바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리고 집중해야 될 바로 이 지역,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안에서도 바로 이 부평동인데, 자, 이 물건의 개요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 부평구 부평동인데, 자, 여기도 역세권인데, 자, 이미 뭐 경인선 1호선에 인천 1호선, 부평역, 이 도보 2분 거리에 뭐 역세권인데 거의 뭐 초역세권 정도의 컨셉이고요. 자, 이 물건은 조금 큰 물건인데 바로 이 통건물입니다. 뭐 대지 161제곱미터의 이 9층짜리 건물이 되겠고요. 이 통건물이다 보니까 자, 이게 지금 근생 컨셉입니다. 이 상업용과 주택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컨셉으로 되어 있는 물건인데, 자, 현재 시세가 약 한 21억 원에서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이미 임대가 되어 있고요. 또 대출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약 한 9억 후반대에서 10억 초반대에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현금성, 특히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해당 위치를 좀 살펴보면,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부평역입니다. 뭐 항상 부평역 기준에 보면 이미 과거에 이 전면으로요, 대형 상권, 여기에는 이미 뭐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바로 이 대형 상권지가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 부평에 가보신 분들은 상당히 이런 대형 호재에 좀 놀라실 수가 있는데, 자, 이 해당되는 지역의 상권 쪽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주변 자체를 놓고 보면 바로 이러한 녹색권, 공원들이 밀집해 있고요. 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또 이러한 병원들이 밀집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까지도 두루 갖춰져 있는 곳인데, 자, 여기 지금 부평역이요, 지금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 노선이 겹쳐지는데 여기에 지금 새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GTX 노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충분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점인데, 자, 실제 요 해당되는 위치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제가 이걸 그냥 추천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상권지 있고 역세권이니까 돈이 올라가? 아닙니다. 실제 이 해당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세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용도 상향인데, 항상 토지는요, 기본적으로 상업지에 들어가시는 컨셉보다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준주거에서 상업지로 바로 용도 상향이 되는 지가 상승을 바라보는 컨셉인데 바로 상업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 용도 상향 기대하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여기 바로 부평역 이미 더블 역세권인데 GTX 노선이 이미 계획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차익을 같이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결국은 주변에 대형 상권과 교통 호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변 상권이 더 임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까지도 충분히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실제 이 GTX B 노선 안에 지금 바로 이 부평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2027년이면 개통이 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결과는 아니다라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부평에도요, 이 서울 용산처럼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다 이게 반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평 안에서 토지가 없고 개발할 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캠프 마켓이라고 하는 이 부지에 개발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부평이라고 하는 곳을 더 미래 가치 있는 점으로 살펴보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요. 자, 이 물건의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자, 트리플 인제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형 상권, 임대 수요가 또 풍부한 곳.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임대 수익 하나만 보실 거냐, 시세 차익 하나만 보실 거냐. 자, 이거는 충분히 두 마리 토끼를 좀 같이 잡으라는 컨셉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지금은 분명히 이 상업용 컨셉과 주택의 컨셉이 두 가지가 혼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용도를 원룸 임대로 사용하시거나 사무실 임대로 사용하셔도 되면서 동시에 주인 세대가 또 동시에, 그래서 보통 8층, 9층을 지금 주인 세대가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건물 관리까지 하신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용도의 다양성까지 확보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물건의 시세, 가격에 대한 얘기 좀 리뷰해드리면, 자, 현재 시세 21억 원에서 21억 5천만 원인데, 자, 현재 보증금 3억 7,100만 원 정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월세가 약 한 800만 원 조금 안 되게, 그래서 798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임대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 월세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점 고려하시고요. 대출 약 한 7억 5천 정도가 가능하시니까 실제 들어가는 자금 기준으로 보면 9억 후반대에서 10억 초반대 가지고 투자가 되시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투자는 분명히 상업용과 주택이 같이 혼용이 돼 있어서 혹시라도 주택이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만 나중에 이걸 매도하실 때에는, 자, 주택을 이제 근생으로 용도 전환하셔서 아예 상업용 건물로 하셔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하신다 그러면 주택수, 특히나 중과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활용하신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릴 바로 서울 송파 오금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인데, 자, 이 물건의 개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자, 3호선과 5호선 오금역 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전용 면적으로는 세 가지 타입으로 59, 74, 84제곱미터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뭐 지금 59제곱미터가 한 8억 5,700만 원대고요. 84제곱미터가 11억 6,400만 원 정도 되니까 실제 뭐 조합대출 기준으로 보면 뭐 약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시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상으로도 보면, 자,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 5호선, 3호선, 오금역에서 좀 더 역세권, 도보권이 더 가까운데 바로 인접해서
방위역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도 더블 역세권 입지가 되는데, 자, 여기는요, 바로 이 송파, 바로 이 롯데타워와 잠실역에 바로 가깝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잠실권의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 동네에서요, 오금동에서 35층, 당연히 이쪽에는 상당히 좀 랜드마크 아파트라는 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송파 쪽이 상당히 지금 개발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뭐 여기 삼성동하고 잠실축을 짓고 있는 마이스 산업축, 지금도 뭐 현대자동차 개발축으로 엄청난 지금 호재를 부리고 있는데, 자, 그런 축 하나가 있고, 바로 이 송파대로 축에서 문정동부터 해서 가락시장 축으로 해서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첨단 산업 쪽, 기업체가 이미 입주해 있는 쪽.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송파 요 방이동 쪽으로 해서 주거재생 축으로 해서 각각의 축별로 산업이 상당히 활발히 돼 있는데, 오금동 주변으로는 이렇게 신혼, 뭐 주거, 공동 주거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3호선과 성남 구리 고속도로 같은 교통 호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고, 실제 시세 차익을 놓고 보면 평당, 보통 우리가 주변 송파에는 평당 한 6천만 원대 정도 되는데, 자, 이 물건의 분양가 약 3,3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주 착한 분양가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실제 이 해당 물건들은요,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평균 사업기간 4년에서 6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2027년 말이면 입주가 되는 바로 그러한 물건이 되겠는데, 자, 이 해당되는 물건이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이 과거에 좀 불완전했던 요소들이 법으로 많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좀 불안했던 요소들이 많이 삭제가 돼 있어서 그만큼 좀 안전한 물건이라는 점 다시 강조드리겠고요. 해당되는 이제 이 물건 포인트, 자,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해드리면, 자, 일단 송파권에 잠실권의 더블 역세권, 그리고 잠실 생활권, 그리고 주변에 녹세권 수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적인 가치, 그리고 해당 지금 송파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발이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개발 수혜지로 부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미래, 결국은 강남과 송파가 결국은 업무 배우기에 따른 토지 희소 가치가 상승이 된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얘기 좀 드리겠는데, 자, 실제 들어가는 자금 기준으로 25평형대가 3억대 중반이고요. 34평 기준으로 4억대 중반의 실투자금이 필요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의 현재 시세가 25평이 약 한 14억 5천 정도 되고 34평은 19억 7천 정도 되거든요. 분양가 대비 보더라도 약 한 2배 정도의 이 분양가가 엄청 저렴하면서도 착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향후에 시세 차익 충분히 노려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조민기 전문가가 픽한 두 곳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통 건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까지 각각의 메리트가 큰 곳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민기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네, 뭐 실제 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방송, 뭐 특히나 방송 중에 하는 부분은 일부이기 때문에, 자, 세미나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한, 그래서 부자들이 좀 하는,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좀 강세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수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하지만 미리 사전에 전화로 좀 사전 예약을 해주시고요. 혹시 또 신청하시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1대1로 또 상담까지 해드리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1부 꽉 채워주신 조민기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자, 계속해서 기세를 몰아서 부자 되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질의 2부를 꽉 채워주실 전문가님은요, 김대진 부동산 경제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사실 뭐 설 연휴 뭐 사실 뭐 잘 보냈다라고 하기보다는 워낙 뭐 코로나가 강세다 보니까 사실 어디 가지는 못하겠고 이번 명절 마지막 날에는 좀 임장 활동을 좀 해보면서 이번 올해도 가장 또 좀 핫하게 찾아봐야 될 만한 지역들 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뭐 명절을 좀 보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굉장히 토지 가격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서 앞으로 올해 전세 시장 또 그리고 올해 봄 시장과 가을 시장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두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포의 망원동과 강남의 역삼동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저평가된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 곳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물건부터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부동산 유망지를 찾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나왔는데요. 마포구 내에서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지역 바로 망원동입니다. 마포구 하면 업무와 주거, 상권 등 뭐 하나 빠진 요소가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마포구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이곳 망원동.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망원동의 교통환경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망원동으로는 서울 지하철 6호선이 지나고 있어 마포구청역과 망원역 두 곳의 역세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하면 빠질 수 없는 강점, 바로 한강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망원 한강공원을 비롯해 난지공원, 하늘공원 등 주변에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고요. 최근에 마포구 상권이 확대되면서 망원동에도 망리단길이라는 새로운 거리 상권이 생겼습니다. 유명 맛집과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망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주변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정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망원동의 주거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강변 입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 이곳 망원동. 여의도나 상암 DMC 등 대형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곳 망원동에서도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전문가의 자세한 분석에 주목해주세요. 지금까지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 영상으로 확인하고 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의 3룸 아파트고요. 위치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59.27에서 67.13제곱미터로 지역 시세가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자, 요즘 마포구 망원동에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입지 여건부터 매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마포는 제가 이번 명절에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월드컵 시장이나 망원 시장 이런 재래시장을 상당히 좀 저는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이쪽 지역은 마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 마포 지역 내에서도 이런 큰 재래시장이 있기로 유명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노년층, 장년층 여러 그 세대에 불문하고 다들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이렇게 숲도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공원도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한강에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거든요. 서울 안에서 이 한강권을 끼고 있는 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마포구 망원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강변을 바라보는 남향을 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향후에 시간이 흐른다면 이 지역은 분명히 자기의 값어치를 하는 날이 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일단 도시가 상당히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숲이 주는 그 가치가 상당히 남다르기도 한데요. 그런 가치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의 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주변의 부동산의 가치를 한껏 더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세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주거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거 트렌드, 특히나 이제는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들이 상당히 이 분양 시장이라든지 또는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 트렌드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는 더욱더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세권이라고 하는 이 한강권, 이 한강권이라든지 이런 숲세권의 프리미엄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또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다 같이 아울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추천드릴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이 지역은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뉴타운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에 또 뉴타운 또 라인들이 또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아이언 뉴타운 등등 주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개발 사업 이런 등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안정화가 점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가치가 또는 그 아파트의 가격대들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망원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해당 위치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6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DMC역이라든지 이제 합정역을 이용하면서 2호선과 그리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앞에 펼쳐져 있는 한강권이나 또는 이런 공원 라인들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도 자녀들 데리고 키우기에 상당히 안성맞춤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업무지 라인들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끼고 있기도 하고요. 성산시형 재건축 라인들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는 바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대규모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교통 좋고 한강권이면서 공원, 공세권과 숲세권을 끼고 있고 업무지 라인도 가까우면서 주변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슈까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직주 근접성 상당히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마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2019년도에 항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던 얘기가 바로 마용성광,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마용성광의 마자가 바로 이 마포 지역인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나 그 명실상부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들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바로 길 건너편에 쥐벨리, 여의도, 우측편에 용산, 그리고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암동 라인들의 업무지 라인들과 마곡도 가깝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공덕이라든지 또는 도심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주 근접성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역이기도 하고요. 요즘엔 차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요즘에는 차를 이용한 지역 이동성을 많이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주 5일째, 앞으로 주 4일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 바로 이 가까운 곳에 도로망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마포 안에서도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은 내부순환로가 바로 집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순환로를 이용한 서울 중심부 라인들의 이동성, 그리고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등등을 이용한 서울 외곽, 그리고 서울 내부의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한 만큼 지역적으로는 이 지역은 도로망에 대한 그런 수혜를 톡톡히 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이쪽 라인들은 개발 호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아파트가 점점점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아파트의 시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성산시형 아파트 약 한
3,700세대에 지금 다다르는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5,000세대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재건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수요는 당연하겠죠. 그 이주 수요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기 때문에 바로 길 건너편의 라인들의 망원동이 있죠. 물론 합정동이나 상수동 등등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길 건너편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망원동이면서 가장 마포 안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5,000세대에 다다르는 정도의 초대형 건축, 초대형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이주 수요에 따른 임대가의 상승과 그리고 재건축이 완성이 되었을 때 오는 아파트가 견인하는 그런 시세 상승을 같이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는 무엇보다도 그 인근의 주택시장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뜬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자녀와 또는 이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곳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에 공원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강 또한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숲세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에 상당히 쾌적한 공간을 주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시장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도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숲세권, 공세권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여가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아파트 내 식당이 아니라 아파트 내 공터라든지 또는 생활 공원들 그리고 미래 주거 선택 요인에서 내 주택을 선택할 때 교통편이 아닌 쾌적성을 꼽을 정도로 이제는 주거 트렌드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실거주나 또는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요소들을 좀 반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바로 옆에 상수동 일대에는 이렇게 초대형 또 공원도 앞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시면 좌측편에 이렇게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이니까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월드컵대교 완공된 다음에 서부 간선도로망과 같이 연결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지금 현재 성산대교라든지 양화대교의 교통난이 대폭 감소가 되면서 주변의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지기도 했고요. 서부 광역철도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는 들어올 예정이니까 이 또한 마포의 또 다른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약 20만 가구가 넘게 살고 있는 이 마포 지역 안에서 이렇다 할 만한 쇼핑몰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롯데몰이 들어오게 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연내 올해 안에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나 2026년도 정도에는 완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삶의 주거 환경 자체가 변할 수 있는 부족했었던 부분들,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런 쇼핑몰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향후 이 지역들은 삶의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면서 주택 가격대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아파트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뭐 숲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한강도 있고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 그렇다면 보다 좀 깊숙이 더 정보를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시세 분석도 같이 해주세요. 네, 이 지역의 포인트 4가지로 한번 저희가 압축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국면에서는 충분히 자녀들 데리고 키우기에 충분히 시세 상승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초등학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일단 저학년들의 그냥 자녀를 데리고 거주할 만한 그런 목적을 두신 분들한테는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부동산 시세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도 내가 살고 있으면서 또는 투자해 놓으시면서 충분한 가치 상승을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대들은 지금 59제곱에서 67제곱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20 아파트로 보시면 25평형대에서부터 한 27평형 정도대. 금액은 7억 1,500에서부터 7억 3,500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시세는 5억 9천에서 6억 원 정도에서 6억 1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2천 정도에서 1억 3천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보증금 1억 원에 한 15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가능합니다. 네. 망원동 3룸 아파트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있죠. 김대진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지역 분석과 소액 투자 전략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그리고 9호선 신노년역 거평타운 407호에서 열리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약은 필수겠죠. 02-2077-6356번으로 와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미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또 핫한 지역 하나 더 알아볼까요? 두 번째 물건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실거주와 투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오피스텔. 여러분은 과연 어딜 가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이곳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입니다. 많은 사무실과 대단히 직장인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주택과 상업시설이 필수적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테헤란로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남구 내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몰려있는 거리, 바로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역세권의 장점 첫 번째, 먼저 편리한 교통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도보거리에 2호선 지하철역이 있고 2호선은 서울의 핵심 지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선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특히 높은 노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상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병원 등 뭐 하나 없는 것이 없고 미술관이나 공연장 등 여러 가지 특색 있는 문화 인프라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이곳 테헤란로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저도 테헤란로로 자주 놀러 가니까 영상을 보니까 더 친근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엔 강남구 역삼동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5룸 오피스텔로 위치는 2호선 역삼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26.58제곱미터로 지역 시세가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지역에 대해서 김대진 전문가님은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서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100만 명이 넘는 일자리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전국에서 일단 한 1,800만 명 정도의 근로자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지역이 당연히 서울이겠죠. 무려 32%. 자,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 바로 강남구입니다. 1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주택 공급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 이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땅이 남아도는 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주택 공급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바로 이런 강남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택 공급은 없다. 자, 거기에다가 또 같이 설상가상으로 1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형 주택들이 많이 없는 추세예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인 가구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들이 양질의 주택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가장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더해지는 것이 매해 계속해서 오르는 공시지가입니다. 아무래도 공시가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물론 세금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맞춰서 토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또 인플레도 같이 더해지고 있죠. 사람들의 인건비, 자재값, 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의 강남의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작년, 재작년 인플레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주택시장들은 상당히 고가로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역삼동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 가까운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통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위로는 9호선, 아래로는 2호선, 우측으로는 분당선, 좌측으로는 신분당선 라인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과 도시철도 라인들을 다 끼고 있으면서도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역삼동이면서 주택시장이 상당히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나 고액 연봉자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도 이렇게 서울 강남구 안에도 테헤란로 라인들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바로 위쪽에도 또는 아래쪽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상권들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잘 나가기 싫은 그런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바로 옆에 들리고 있죠. 워낙에 큰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 거기에다가 유동인구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개발 이익에 따른 주변의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 개발입니다. 현대차 GB센터 하나만 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100만 명의 일자리를 훌쩍 웃도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이 현대차 GB센터와 마이스 산업이 구성이 됐을 때 이 지역이 얼마만큼의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상도 모자라서 지하까지도 지금 구성할 예정입니다. GTX, KTX, 위례 신사선 등등 여러 가지의 광역 철도망과 그리고 지하 6층까지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터미널까지도 구성이 되고 공항철도 라인들까지도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생활의 편리시설이 상당히 뛰어나게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논현동이나 또는 역삼동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용산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GTX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으로 관통하고요. 위례 신사선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구를 관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추천 포인트.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선호할 수 있고, 두 번째,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욱더 많은 일자리 수요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 세 번째, 이 호재 말고도 여러 가지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줄 만한 이유 있는 그런 호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 세 가지만 보셔도 투자와 실거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렇게 호재가 많은 곳인데 시세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시세 분석도 도와주시겠어요? 네, 1.5룸이고요. 4억 6,500에서부터 4억 7,500. 전세 한국 투자하신다면 한 6천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에 희망하시는 분들 있죠? 월세 정말 없어서 못 나갑니다. 자, 보증금 2, 3천만 원에 월세 120에서 130 정도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1억 2천 정도면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역삼동 1.5룸 오피스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2077-6356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부도 정말 핫한 지역으로 아주 보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대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부자질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정말 최신의 부동산 트렌드를 체크하시면서 알찬 정보들만 가져올 테니까요.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